어제 이 작가가 LG 이노텍 얘기할 때 오늘 샀으면 5%또 먹는 건데 너무 아깝다. 내가 회사 자금이 1800억 있는데 이 중에서 100억만 넣었어도 하루만 눈 깜짝할 사이에 100억만 넣었다 뺐어도 5%면 나 5억 먹었네. 아씨, 우리 집이 5억이 안 되는데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네. 딱 100억만 뺐다 넣어봐야 되겠다. 이 행위를 계속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씨, 100억 말고 1000억 넣었으면 50억이네. 하루 만에 5% 먹으면 50억이네. 아씨, 한 번만 뺄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실행에 옮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뭐부터 망했죠? 오늘 발표됐는데 NC소프트 그 슈퍼개미도 이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NC소프트에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이 했던 그 행적을 한번 추적해 볼게요. 그래서 이 팀장의 사례로 본 초보자분들의 그 자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이 씨였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왜 초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이 사람이 여태 샀어요. 보니까 여태 샀어요. 요 자리에서 사가지고 팔고 나서 여기서 샀구나. 상한가에서 그 불타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날아가면서 손절했거든요. 그죠? 왜 이 사람은 여기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샀겠습니까? NFT죠. NFT 이때 한참 위메이드하고 그 다음에 컴투스가 그 게임주들 장세 이끌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NFT다 해가지고 이제 막 게임주들 랠리하고 있던 와중에 NC소프트 주가 어땠어요? 역대 최저점 찍고 있었어요. 55만원. 2년 새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최고점 대비 반토막 2분의 1 나와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걸 굳이 살 수밖에 없었느냐? 찌라시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보니까 기본적으로 찌라시를 좋아하는데, 보면은 이 사람이 매수했던 타점을 돌이켜보면 항상 찌라시보다 늦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증권가에 어떤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연줄은 없었고, 어디서 한번 걸러들은 거, 유료방 가입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서 한번 걸러들은 거, 남들 다 들어간 다음에 꼭 매수했더라고요. 시점을 보니까. 그죠? 제일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에는 매도로 대응하라고 했죠. 어느 거든. 이게 이제 세력을 별로 쟤는 세력이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력은 없어도 그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있어요. 근데 대주주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000억 단위라고 그랬죠. 보유 주식이 1000억 단위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매매를 주로 하냐면, 이분들은 보통 사모펀드에 다 그 위탁을 주거든요. 사모펀드가 받아서 대신 투자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펀드의 운영 방식이 뭐냐면은, 그 비중 조절이에요. 비중 조절인데, 이게 그 롱숏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그 보편적인 건 뭐냐면,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1000주를 위탁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날 당일에 최소한 10%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유 비중을 무조건 낮춰요. 일부 얼만큼이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번 낮췄죠. 그리고 반드시 이 갭을 메운다라는 개념이에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 언젠가는을 기다려요. 그냥 느긋하죠.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대주주는 년 단위 투자니까 기본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채워 넣는단 말이에요. 이 주식을. 그럼 여기서 1000주 중에서 10%만 팔아도 얼마예요? 100주예요. 그죠? 100주 나갔어요. 그리고 이 100주를 나중에 들여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77만원에 팔고 나중에 지금 뭐 60만원 밖에 안 하죠. 이때 다시 채워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완성되죠. 77만원에 팔았던 거 60만원에 되찾아서 메꾸면 어떻게 돼요? 한 주당 17만원의 그 이득이 생기죠. 그러면 100주만 해도 얼마예요? 벌써 1700만원 그 이득이죠. 이렇게 운영한다고요. 높이 올라가면 무조건 비중 낮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채우고, 다시 높이 올라가면 또 낮추고, 다시 채우고, 낮추고, 다시 채우고, 이런 식으로 데려간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사모펀드 몇몇 한 3-4곳에서만 물량 뺐어도 이때는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던 기초 체력 자체가 없었던 구간에서 NFT 이슈 찌라시 하나만 가지고 상한가인가요? 상한가를 매겼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과도한 슈팅이거든요. 왜? 이때는 NC소프트가 기초 체력이 완전
바닥이었던 구간이었거든요. 왜 그러면은 이때 기초 체력이 바닥이었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요, 요 구간은 뭐냐면 리니지 M이었어요.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초대박을 내면서 여기서 이제 100만원까지 올라갔었죠. 50만원 했던 주가가 2배 올라갔다가 다시 반토막을 냈던 상황이에요.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가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가챠 시스템 뭐라 그랬어요? 확률형 도박 아이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정 확률을 가지고 꽝이 될 수도 있고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돈 주고 팔아먹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문방구 가면은 이렇게 뽑기 기계 있죠. 거기 보면은 동그란 통 안에 어떤 거는 내가 갖고 싶은 보석 반지가 들어있고 어떤 거는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거 들어있죠. 그 돈 100원을 넣었을 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그걸 말해요. 이거를 NC소프트에서 도입시켰거든요. 근데 기존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유저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했던 기업이었어요. 예전에는. 무슨 말이냐면 꽃반지가 됐든 뭐 꽝이 됐든 간에 어쨌든 그 거래가 유저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자율성을 보장했었는데, 근데 요 NC소프트는 이 유저들 사이에서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걸 보고서 저 시장까지 뺏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저가 게임 내외 어떤 재화, 아이템을 먹었을 때, 습득했을 때 그거를 여기에 팔 수가 있었거든요. 꽃반지를 그 게임이라는 그 세상 안에서 리니지가 일정 그 텀을 두고서 계속해서 생성을 시켜줬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 재화가 그 실질적인 현금화 될 수 있는 그 재화를 자율적으로 보장해줬다고요. 게임사에서. 근데 나중에는 이 재화를 NC 그 회사에서 팔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꽃반지를 그냥 만들어서 대주다가 나중에는 그 꽃반지 자체를 뽑을 수 있고 일정 돈을 내고서 뽑을 수 있게만 만들었다고요. 그 시스템 가챠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서 유저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NC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쭉쭉쭉 빠졌죠. 더 이상 이 회사에 내가 투자를 안 하겠어라는 반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랬냐면은 한 유저당 막 많이 쓴 사람들은 보니까 몇백억을 썼더라고요. 게임 하나에. 부자들이 캐릭터 하나에 몇백억을 투자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내려왔던 거고, 원래는 온라인 사업 기반 그 리니지라는 이제 IP 기반의 게임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죠. 국내 최대 규모 게임사고 프로야구단, NC야구단이 여기 소속되어 있죠. 그리고 국내 최대 기업이에요. 게임사가 만든 최대 기업이고 판교에 있죠. 지금 본사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렇게 3대장이죠. 성장주 가운데서 작년에 3대장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가챠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가챠 시스템의 폐해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나 있는 거고요. 특징적인 부분이라 그러면은 배당 차익이 별로 안 나요. 이 말은 배당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배당으로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 바꿔 말하면 배당금이 너무 형편없다라는 거죠. 버는 돈에 비해서. 그리고 최근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니지 M 이후로 개판 나고 있고요. 리니지 2M도 지금 별로죠. 그래서 리니지 M을 가지고 반짝 수혜를 받았던 걸 전부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은요, 가챠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정부의 규제 얘기가 나왔던 이 시점은요, 한마디로 해당 게임사의 존폐 여부까지 따져야 되는 구간이라고요. 지금 기초 체력이 바닥나 있는데 지금 우리 몸에 면역력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생일을 맞이했다고 지금 뭐 좋아해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투자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었던 거죠. 애초에 말을 한다면은. 그래서 요런 거는 그러니까 길게 가져갈 수가 없는 그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NFT 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만 믿고 여기에다 돈을 4천억을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단타로. 정말 정신이 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이 매수한 그 시점도 엉망, 정보도 엉망,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흐름에 대한 그 이해력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그런 이해도도 전혀 없고, 기업에 대한 이해도 없고, 흐름도 못 받고, 기업 분석이 아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냥 묻지마 매수를 4천억을 들어갔던 거죠. 그것도 레버리지로 들어갔죠. 그랬다가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700억을 날렸다 그러네요. 700억이 여기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망한 거죠, 그냥.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오히려 단기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물려가지고 울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탈출 기회만 제공한 셈이 돼버렸죠.
이렇게 무거운 주식으로 단타를 치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매 지식도 없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기업 분석도 못했고 단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정보도 그것도 제 타이밍에 받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거 하나도 못한 전형적인 초보 중에 왕초보가 했던 그 사례예요. 이렇게 주식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전형을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NC소프트는 지금 최근에는 리니지 W가 또 나왔죠. 그래서 리니지 W 나오면서 이제 다시 모바일 게임 순위 1위까지 다시 되찾는가 했는데 아직 그 지점에서 주가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60만원 초반대면 바닥이긴 합니다. 바닥이라고 보이긴 한데 증권가가 지금 그 목표가로 주고 있는 100만원대는 저는 무리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되려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과도한 과금 유도 정책, 지금 하고 있는 가차 시스템에 대한 그 완전한 방향성을 바꿔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처럼 비공식 P2E 시장을 다시 만들어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저 친화적 게임을 지금처럼 이상한 형태로 가져가지 말고 예전 리니지 향수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유저 친화적 게임을 만들어줄 것. 그리고 게임을 너무 자주 만들어서 유저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주지 말 것. 그리고 기존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갈 것. 그리고 NFT보다 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 배당금 늘려줄 것. 벌써 몇 개예요 지금. 한 7, 8개죠. 요 가운데서 다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00만원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예전 주가 100만원을 다시 되찾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게 개선이 됐을 때 첫 번째 그 나왔던 그 이 시점에 나온 게임이 실적 추이가 당연히 1위는 당연한 거고 리니지 M 수준으로 초대박이 나줘야지만 증권가 목표 주가를 채워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투자 매력도가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매력도는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동진 세미캠으로 갑니다.